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중고차입니다. 올 2023년 들어오면서요, 여러분들 아마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것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의 고금리 긴축 정책에 대한 문제점, 또 전기차의 확산은 물론이고요,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부분들,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안들로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관심 갖는 자동차 분야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중고차 분야의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작년 5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완성차 업계하고 중고차 관련 단체들의 최종 협약을 통해서 나온 모델이 바로 완성차 업계가 올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약 3년 진행을 한 이후에 3년 이후에는 완전히 풀려서 이제는 뭐 경쟁 원리에 의해서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부분이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올 초부터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완성차 5사는 중고차 분야의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고차 분야는 그동안에 이 가장 낙후되는 분야 중에 한 가지였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중고차가 1년에 연간 거래되는 것은 B2B까지 합쳐서 약 380만 대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구입하고 B2C라든지 직접 이런 관련된 분야는 약 250만 대 시장이죠. 신차 시장을 170만 대, 180만 대, 170만 대 정도를 본다면 1.3, 4배 정도의 중고차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형으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근데 중고차 분야가 그동안 낙후되고 후진적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소비자가 이 피해 사례가 워낙 많았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허위 미끼 매물 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 또 성능 점검 미고지 문제라든지, 또 기존에는 주행거리 조작 등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가 속여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이런 문제까지 생겨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중고차는 실제로요, 우리가 싸고 좋은 중고차, 발품을 열심히 팔면은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양질의 중고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중고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된 분들은요, 신차 안 사고 중고차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왜? 같은 비용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성인들의 드림카를 몇 대를 일생 동안에 서너 대를 살 수 있는 것을 7, 8대 살 수 있는 게 중고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행거리는 짧고 1, 2년 뿐이 안 됐으면서 AS기간이 남아있는 이런 중고차는요, 길도 잘 들여져 있고요, 상태도 아주 좋은 중고차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고차를 사고 싶어도 믿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허위 미끼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신차 시장이 1.34배 정도면은 아주 큰 시장은 아니거든요.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 보면은 최소 2.5배에서 3배까지 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국내가 170만 대면은요, 한 400만 대 이상의 중고차 시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지나가다가 물건 사듯이 자, 오늘 차 바꿔볼까? 이럴 정도가 될 정도의 투명도가 높아진다면은 훨씬 더 이 거래 문화가 확산되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면서 일자리도 같이 창출될 것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중고차 분야의 양쪽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한 좌장을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막았었는데요, 물론 이제 생기업 지정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대기업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먹거리가 없어진다라는 논란도 많았지만은 전 세계 어떤 OECD 국가 선진국 중에서 중고차 분야를 막고 있는 나라는 사실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걸 열어진 이유도 그런데, 그나마 3년 동안 유예를 통해서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완성차 업계가 진출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고 도리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지금보다도 2배 정도 커진다면 훨씬 더 확산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국내에서 이러한 실적이 확산되면 수출 중고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수출 중고차 협회장도 맡고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수출 중고차는 연간 한 40만 대 정도가 국내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같은 일본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차의 가격에 반푼이 못 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쓰레기 취급받는다는 얘기죠. 또 실제로요, 열대가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국내의 중고차를 구입할 때요, 열대면 열대가 주행거리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100% 조작입니다. 심각하죠. 지금같이 국내에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나 품질 보정은 없는 게 바로 수출 중고차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또 잘라서, 앞뒤 잘라서 반으로 잘라서 팔기도 하고요. 자, 아직 기준도 없죠. 그래서 수출 중고차 분야는 좀 더 선진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만든다면 비용도 높게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보다도 시장을 2배에서 3배 정도로 최소한 100만 대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국내부터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차 업계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1월부터 시작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아마 빠르더라도 5월 정도부터 아마 시범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조건이 현대차는 총 이 매출 판매 대수의 5.5%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기아차는 한 3.9% 정도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올해 이 상반기에 완성차 업계에서 중고차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니까요, 한번 관심을 갖고 차를 구입할 때 신경을 쓰신다면 의미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범 사업이긴 하더라도 아마 믿고 살 수 있는, 또 이 완성차 업계가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위 믿기면 없습니다. 그러나 인증 중고차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도 5%에서 10% 가격은 좀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믿고 살 수 있는, 또 인증 중고차, 또 품질 보증이라든지 AS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가격은 좀 더 올라가지만은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인증 중고차가 허가가 돼서 이미 수입차 중에서 인증 중고차를 구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은 좀 높더라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국산 차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인증 중고차를 시작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고요. 아마 이게 선순환 효과가 생기게 되면 국내의 중고차 시장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허위 미끼 매물이라든지 각종 문제점이 있는 기업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선순환 효과가 생기게 된다면 훨씬 더 시장 파이도 커지면서 먹거리도 풍부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내 중고차 시장 기존에 부정적으로 보던 시각을 좀 버리고요, 앞으로 새롭게 꼭 신차만 사지 말고 중고차를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중고차는요, 일반적으로 한 1년 2년 된 것들, 그러면서 주행거리는 한 1, 2만 킬로 정도 되는 것들이 많이 시장에 있습니다. 가격이 덜 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은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길은 잘 들어져 있고 무사고 차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은요, 잘못된 문화를 많이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부가 역할인데 정부가 안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소비자들은요, 사고차 하게 되면요, 보험 사고차도 사고차로 정의를 합니다. 보험은 사고가 아니라 보험 처리라고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썼다, 200만 원을 썼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문짝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뒤에 트렁크 리드라든지 엔진 보닛 같은 거는 나사로 풀어서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통째로 나사로 풀어서 바꾸는 것은 사고차가 아니라 감가상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격만 떨어지는 요소지 사고차로 정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고차는요, 프레임이 밀려서 차의 틀이 휘어져 있거나 또는 용접기를 대서 철판을 떼내서 덧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사고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접기를 대는 경우는 리어 패널이라든지 또는 옆에 옆문짝 사이드 실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접을 통해서 손을 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보험 처리가 된 것을 보험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만 된다는 거, 이런 용어 정의도
일반 소비자가 보는 시각과 딜러들이 보는 시각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싸우고 이런 부분에 소송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정의도 정부가 좀 발표를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요, 훨씬 더 깔끔하게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 여름 지나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 완성차 업계의 허위 미끼 매물이 없는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중고차도 한번 관심을 갖고 구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